제이 씨는 한옥에도 살아보셨고 한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한옥이 다른 집들에 비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자연을 직접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비가 오면은 빗소리가 항상 기분 좋게 들리고, 그리고 눈이 오면은 눈 오는 게 눈만이랑 바로 보이고 고드름이 처마 밑에 바로 얼려져 있고, 자연하고 가깝게 있다는 점, 그런 게 한옥의 좋은 점이 아닐까. 네, 한옥은 자연을 받아들이는 집입니다. 근데 한옥이 그 자연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창을 통해서 받아들이죠. 한옥엔 굉장히 창이 많은데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옥에 창이 많을 수가 있을까요? 유럽의 고성에 가보시면은요, 창이 많지가 않음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타워에 가도 높은 곳에 하나의 창문만 나 있고요. 거기로 빛이 들어오죠. 그런 어떠한 벽면을 기초로 하고 있는 건축의 구조 형태인데요. 한옥은 뼈대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그 뼈대만 건드리지 않으면요, 그 외에는 모두 다 창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창은 자연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창으로 사람이 드나들진 않죠. 네, 창으로 사람이 드나들면 도둑이죠. 네, 네. 근데 이 한옥의 창은요, 또 굉장히 중국과 일본과는 다른 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창은 굉장히 화려하고요. 일본의 창은 굉장히 섬세하고 오밀조밀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창은 전체적인 비례감이 굉장히 좋고요. 숨 쉴 공간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공간에 리듬감이 생기고요. 율동감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한옥의 창들은요, 자연과 인간 사이에 딱 서주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 사이에 서서요, 어떤 때는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어떤 때는 차단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한옥이 굉장히 아름다우고 질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한옥은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을 장식적인 요소로 차용을 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제 방에서 보이는 풍경을 한번 찍어본 것인데요. 네. 같은 자리에서 찍은 거예요. 또 이 미닫이문이라는 게요, 어느 쪽으로 여느냐에 따라서 다른 그림을 만들어내는데요. 또 거기에 사계절이 바뀌면서요, 계속 아름다운 풍경들을 만들어내죠. 사실 한옥에서 와서 살면서 가장 좋은 것이요, 사계절이 바뀌는 것을 바라보는 것인데요. 저는 사실 겨울 정도 되면은요, 모든 걸 좀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내년엔 좀 쉬고 싶다. 일하지 말까? 도망갈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하게 되는데요. 겨울이 오면은요, 모든 작은 이끼, 작은 풀들도 눈에 쌓이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일이 시작되는 게 두려워질 때쯤 봄이 찾아오고요, 그 눈이 녹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이 녹으면서요, 그 밑에 숨어있던 작은 풀들이 올라오면서 꽃을 피우게 되죠. 저는 그때 굉장히 그런 존재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렇게 작은 풀 하나도, 저렇게 작은 꽃 하나도 저 추운 겨울에 바깥에서 저 눈을 맞으면서 역경을 딛고 다시 꽃을 피웠는데 내가 못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나도 저 계절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한옥의 백미를 지붕이라고 많이 꼽아주시는데요. 저도 이 지붕을 보면 볼 때마다 굉장히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어떻게 저런 곡선을 만들어낼까? 저런 곡선은 컴퓨터로도 만들어내기 힘든데 이 기와집의 지붕은요, 만류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곡선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실을 들고 그 실이 자연스럽게 쳐졌을 때 나오는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곡선이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모여서 한옥의 지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붕을 보고 있으면은요, 한옥의 그 상부가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이러한 곡선과 마치 하늘을 향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요, 비상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 기와의 이 지붕의 선을 어떻게 만들까요?
그것은 이제 대목장 분들이요. 이 한옥 위에 올라가셔서 동아줄을 늘어뜨리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볼까요? 뒤에 심어져 있는 나무와의 조화, 뒤에 있는 산과의 조화를 따져가면서 조금 더 내려, 조금 더 올려 이걸 해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비례감과 균형감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네. 저는 항상 컴퓨터로만 작업을 하기 때문에요. 가끔은 현장의 그 현장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선조들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담긴 건축물을 만들어내신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아름다운 곡선들이요. 단순히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고요. 여름에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데 그때 배수를 하기에 용이한 형태입니다. 만약에 물이 고인다거나 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요. 그 밑에 흙으로 스며들고 또 그게 나무로까지 번져서요. 나무에는 곰팡이가 쓸고 썩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임과 배열로 자연을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와 한 장의 그 생명이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요. 그 기와는요, 방수와 강도가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한옥을 이제 수리하거나 한옥을 새로 지으시는 집에 이제 다니면서 볼 때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요. 기와를 놓으시는 분들이요. 그 기와를 되게 힘껏 던지시기도 하고요. 그 기와를 막 발로 밟으면서 다니세요. 근데 그게 깨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한옥은요, 1917년도에 지어졌거든요. 이제 100년이 됐는데요. 그때의 기와도 잘 깨지지 않습니다. 한 번도 어떠한 물이 새거나 했던 문제점을 겪지 못했는데요. 네, 이 기와를 만드는 과정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와를 굽는 마지막 과정에요. 소나무를 태워서 그 그을음이 그 기와에 흡수되도록 했습니다. 그 탄소를 기와에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 탄소가 주입되면서 기와는 더더욱 강해지고 코팅이 되면서 물이 흡수되지 않는 거죠. 만약에 물이 흡수되고 눈 같은 게 쌓여있다. 그 눈이 녹잖아요. 밑에서 계속 온도를 해서 열기가 올라오니까요. 그럼 그 눈이 녹았다가 갑자기 더 추워지면 그 기와가 깨지겠죠. 근데 그러한 것들조차도 미연에 방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명을요. 가끔 제 학생들한테 하면은요. 마치 건축 신소재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머리가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예전 선조들은요.